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하고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지혜 10가지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비밀로 숨기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랑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말이야말로 인간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명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현실적인 조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내 약점을 과시하지 말라. 살다 보면 나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이만큼 솔직하고 인간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약점을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 나는 돈 관리가 너무 서툴러 라던가 내 성격이 좀 나빠서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언제든 그 약점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경쟁 관계에서는 나의 약점이 무기로 돌아올 수 있죠.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는 대신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 상대방이 그것을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과도한 자랑은 독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변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과도한 자랑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은 때로 상대방에게 질투나 반감을 일으켜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자랑할 때 상대방이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나 이번에 승진했어. 완전 잘 됐지?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비슷한 직급에 머무르고 있다면 상대는 겉으로는 축하해주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성취를 자랑하는 대신 칭찬을 받으면 겸손하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끕니다. 세 번째, 계획과 목표는 비밀로. 인생에서 큰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 때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계획은 말하는 순간 스스로의 부담감과 타인의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타인의 시선 역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 전에 목표를 성취한 후에 조용히 결과로 보여줍니다. 이번에 내가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완성되면 정말 대박 날 거야 라고 말했다가 그 일이 실패하면 주변 사람들의 실망감이나 무관심에 상처받을 수 있죠. 하지만 성공한 후에는 이 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성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 라고 말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감정은 절제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감정 조절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감정을 제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노는 사소한 다툼을 큰 갈등으로 만들 수 있고 과도한 기쁨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료의 실수로 당신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을 절제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똑똑한 사람은 감정을 제어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할 때만 감정을 드러냅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비밀은 철저히 지켜라. 친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비밀을 쉽게 말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예의 그 이상으로 상대방의 신뢰를 얻게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비밀을 가십처럼 여기고 자랑하듯 말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친구가 비밀리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렸을 때 그 친구는 큰 실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 비밀을 지켰다면 신뢰를 쌓고 더 깊은 우정을 유지할 수 있죠. 여섯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은 조용히 증명하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한 후 그 과정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한 것은 결과로 나타나야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겉으로 자랑하지 않고 결과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조용히 입증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결과로만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실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돈에 대한 이야기 조심하라. 돈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돈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데요. 자신의 수입이나 자산을 과시하거나 타인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개인적인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 이번에 큰 보너스를 받았어 라고 말했다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최대한 피하고 경제적 주제는 사적으로 해결합니다. 8번째, 지식은 때와 장소를 가려라.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그 지식을 모든 상황에서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제공해야 더 빛이 납니다. 상대방의 지식 수준과 상황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고 과시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식을 자랑하듯 늘어놓는 대신 상대방이 질문할 때 적절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감을 줍니다. 똑똑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말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9번째, 나의 의견. 모든 상황에서 말하지 마라.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똑똑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모두가 의견을 내고 있을 때 굳이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더 깊은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번째, 남을 비판하기 전에 돌아보라. 마지막으로,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은 때로는 상대방을 성장시킬 수 있지만 자칫하면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지 먼저 생각하고 나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의 실수를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피드백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10가지 인간관계의 지혜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제, 바로 노후 재물복과 말년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지 궁금하시죠? 이와 함께 말년운을 좋게 만드는 6가지 방법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노후에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징. 노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이들은 단순히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꾸준한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재물복을 스스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이죠.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살펴볼게요. 1.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실패가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죠. 결국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2.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재물복은 혼자서만 잘 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정보와 기회는 재물복과 직결됩니다. 3. 계획적이고 실천력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노후를 미리 계획합니다. 그들은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도 미래를 대비하죠. 게다가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4.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돈을 모을 줄 알고 필요한 곳에 알맞게 투자하거나 저축을 해요. 그들은 재정 관리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죠. 5.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 건강이 곧 재산이라는 말이 있죠. 노후에 건강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지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재물복을 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배움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로 인해 재물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두 번째, 말년운이 잘 풀리기 위한 방법 6가지. 말년이 편안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년운을 잘 풀리게 만드는 6가지 핵심 방법이 있습니다. 1.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 환경이나 자신의 상황에 불만을 갖기 쉬워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운도 따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가죠. 2. 내 몸 관리하기. 노후가 편안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해요. 적당한 운동과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말년운이 달라집니다. 3. 재테크와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되려면 지금부터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충분히 모으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말년운에 큰 영향을 미쳐요. 4. 취미 생활과 관심사 찾기. 노후에 할 일이 없으면 삶이 무료해지죠. 취미를 찾고 관심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심리적으로도 매우 안정감을 주고 말년운도 더 좋아집니다. 5. 관계를 돈독히 하라.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말년에도 외롭지 않고 운이 좋아집니다. 6. 기부와 나눔의 삶 실천하기. 나눌수록 더 많이 돌아온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남에게 베풀고 도울 때 그 선행이 나중에 나에게 좋은 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는 것이죠. 돈만 쫓다 보면 오히려 운이 나빠지고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행운을 소중히 여기기, 삶에서 찾아오는 작은 행운들, 감사한 일들을 놓치지 말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모여서 큰 운이 됩니다. 선한 마음가짐, 타인에게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에너지가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꾸준함과 성실함, 재물복을 가지려면 일시적인 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재물복은 단순히 행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말년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더 밝아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